지난주 정병국 전 대표께서 살신성인 하시고 대기종군을 선언하셨습니다. 창당 과정에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으셨고 또 첫 대표를 맡으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당을 그나마 이끌어오느라고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나오시기로 했는데 아마 조금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온 모양인데 정병국 전 대표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빨리 건강 찾으셔서 적극 활동해 주기를 기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어제 사저로 돌아가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은 헌재 판결 존중과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고 대리인을 통해서 분열과 갈등의 여지를 남긴 메시지를 남긴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지금이라도 헌재 판결 존중과 국민 통합의 의지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탄핵이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대선 전 개헌은 시대적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친문 패권 세력은 당내 30명이 넘는 개헌파 의원들의 목소리조차 묵살하고 엉그러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가진 자의 오만으로 개헌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의 친박 패권주의에 맞서 용기 있게 탄핵을 주도했듯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친문 패권주의에 맞서서 개헌을 주도해 주실 용기 있는 의원님들이 이제 적극 활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민 화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를 청산하기 위해서 바른정당은 개헌을 주도하는 역사적 소임에 앞장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도 없이 민간인의 신분으로 자택에 집거를 시작했습니다. 대신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김진태, 박백출, 민경욱 등 친박 의원들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태극기와 송조기를 흔드는 자신의 일부 지지자들에게만 웃는 얼굴로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국민들의 기대를 대신하고 최순실 개인의 사익만 대신하다가 나라를 무도망으로 내놓으면서 헌재 판결 승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건만 그 기대는 유산되고 말았습니다. 탄핵에 찬성하고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의원들에게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 대통령을 파면하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오로지 대통령만 비호한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이고 친박 사당에 불과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는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대들이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골든타임은 이제 곧 끝날 것입니다. 바른정당과 함께 국민과 역사에 기여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진정한 보수 정당이라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임명진 위원장은 사퇴하고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합니다. 임명진 위원장은 다시 제야로 돌아와서 이 사회에 대한 진정한 책임이 뭔지를 초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양심을 지키는 일이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삼성동 골목에 나가 있던 친박 회의대에 경고합니다.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나팔수 역할을 했던 그런 자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당장 정계를 은퇴해야 합니다. 어제 친박 대변인을 자처한 민경욱 의원을 비롯한 친박 집단이 보여준 행태는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공당이 아니라 박근혜 사당임을 다시 한번 만춘하에 증명한 셈이라 짐되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실을 외면하고 대통령을 에워싸고 나서서 대변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신들의 패권 이익을 기반으로 뭉친 친박들은 이제 정치권을 떠나야 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자유한국당 친박 또한 탄핵한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제 문재인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민통합과 사드 배치 연기 주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도와 배척, 펜가르기 끝내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은 주어를 목적으로 바꾸면 스스로 속지 않은 참여론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까지 타도와 배척, 펜가르기의 중심에 패권주의가 있었는데 대통령 탄핵으로 한 축은 무너졌고 이제 남은 한 축은 친문 패권주의입니다. 감기 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감기대로로 평론을 안 연다고 열 올리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사드 배치 연기 주장은 쉬운 길 놓아두고 어려운 길 찾아가는 격입니다. 탄핵이 끝나고 조속한 안보 문제 해결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문제는 문재인 후보입니다. 다른 대선 주자들은 사드 배치에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혼자만 고집을 꺾으면은 국론이 분열될 일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최근 지금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시진핑 주석 체면 세워지기 위해 사드 배치 연기를 조종한 그런 약속대로 반 총장의 조언을 적극 받아들여 사드 배치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들은 아주 착한 마음으로 청와대를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봤습니다. 아주 저도 착잡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정치인 박근혜에게 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역할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메시지는 끝내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작 아픈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은 실망했고 또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인 박근혜를 우리 모두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국가 지도자의 역할을 기대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냥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 박근혜
대한 수사는 사법부에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치권의 의무입니다. 그 중심에 바른 정당이 섭시다. 정치권이 먼저 힘을 모으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최선을 다합시다. 이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 그리고 오만한 패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연정과 협치의 길로 가야 합니다. 더 이상 낡은 패권 정치가 되풀이돼서는 안 됩니다. 사저 앞에 모여있던 국정농단 의원들의 몇몇 그리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한 메시지 발표, 이 모습에서 어떠한 반성도 어떠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탄핵에 찬성했던 약 30명의 의원들께 묻습니다. 국정농단 세력,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과 또 반성하지 않는 그 의원들과 함께 한 정당에 머물 명분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왜 탄핵에 찬성했는지, 그리고 왜 자유한국당을 이제 떠나야 하는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문재인 후보께도 요청합니다. 더 이상 국론을 분열하는 언행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라고 했습니다. 3월 10일 헌재 결정 후에 대통령께서 승복하는 동안에 3명이 숨졌습니다. 지지 세력을 달래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는 메시지를 기대했는데 정반대로 사실상 불복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선 주자와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승복하자고 계속 일관되게 제안을 했습니다. 3월 초에는 대구에 가서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날 저는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승복해야 분열과 갈등을 막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희 진심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저희는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린 것 같습니다. 정치인 박근혜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2007년 승복 연설 때 있었습니다. 개인 박근혜가 아니라 대통령 박근혜로서 국민 통합을 끝까지 외면하면서 과연 얻을 게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국민 누구가 법원의 결정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굴복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헌법에 대한 배신입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를 두동강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진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보내고
지지층에게 자제를 호소해야 합니다. 임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도 대통령의 불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그 오만과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보관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보관이 무엇인지 전략적 모성이란 말로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 군사 주권을 지키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중국이 반대 의견 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해서 반대를 하고 또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중국과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재인 전 대표의 위험한 대북관, 안보관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 여러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동맹은 분열과 불신으로 뿌리채 흔들릴 것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나 중국의 경제 보복 위협에 굴복해서 군사 주권을 포기하고 북한과 중국에 인질되고 말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의 이런 위험한 안보관, 대북관에 대한 저희 질의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거듭 촉구합니다. 헌법재판관회는 이시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극단 세력의 치열한 대립으로 나라가 두동강난조차 심각한 갈등을 벌여왔는데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 대통합으로 가자는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탄핵 판결은 어느 진영의 정치적 승리도 또 다른 진영의 패배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법정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만의 탄핵이 아니었고 우리 정치권 모두에 대한 탄핵이었으며 정치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큰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한 대통합을 하려면 청와대를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판결의 승복을 선언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억울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했었어야 했고 국민들은 이 목소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탄핵을 주도했던 우리 바른정당이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분열된 우리 사회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와 관용을 호소함으로써 상처 입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두동강난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는데 사대로 돌아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국민적 기대와 바람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화합과 단결을 위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애국의 모습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현재 판결에 승복한다. 국민들께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검찰 수사 일하면서 억울한 점을 호소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 온 국민의 바람이고 우리 사회의 발등의 실책이라 하는 점을 잘 자각해 주기 바랍니다.